챕터 2 성장형 사고방식. 삶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조지 버나드 쇼. 한계를 내던지자. 성장형과 고정형 사고방식.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일본인 고바야시는 여자친구 쿠미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학생이다 보니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여자친구 쿠미가 우승 상금 5,000달러가 걸린 국수먹기 대회에 고바야시의 이름으로 참가 신청서를 보냈다. 사실 고바야시는 마른 체구의 대식가도 아니었고 먹기 대회에 나가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에 우승을 할 가능성은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당시의 경제 사정도 사정이거니와 뭐든 도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여겨 출전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고바야시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여 5,000달러의 우승 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자 고바야시는 더 큰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목표는 네이선스 페이머스 74 국제 핫도그 먹기 대회였다. 이 대회는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먹기 대회의 월드컵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대회로 ESPN을 통해 방영되어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보는 커다란 대회였다. 대회의 규칙은 12분 안에 핫도그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우승하는 것으로 음료수는 어떤 종류든 제한 없이 마실 수 있다. 2001년 고바야시가 대회에 출전할 당시의 세계 기록은 25개와 8분의 1개였다. 속도로 따지면 1분에 핫도그 2개를 먹어치운 엄청난 기록이다. 그런데 고바야시는 첫 출전에서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우승했다. 그는 이 대회에서 무려 50개 핫도그를 먹었는데 이는 핫도그를 1분에 4개 이상 먹은 것이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질문에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솔직하게 답해보자. 1.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 수준은 대체로 고정되어 있어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2. 아무리 많이 학습을 하더라도 지능 수준을 바꿀 수는 없다. 3.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따라서 지능 수준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4. 아무리 현재의 지능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높게 개선할 수 있다. 3, 4번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1, 2번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1978년 일리노이 대학의 캐럴 드웩 연구팀은 11세 어린이 70명을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 이하 성장형 아이들과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 이하 고정형 아이들로 나누어 퍼즐을 풀게 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기 전에 힌트도 주었고 아이들이 답을 말할 때마다 맞았어요 혹은 틀렸어요 라고 피드백을 주었다. 모든 아이들은 연습을 통해 이 퍼즐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학습하게 되었고 테스트 성적도 비슷하게 나왔다. 그런데 연구진은 다음 테스트에서는 조건을 좀 더 어렵게 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힌트를 주지 않았고 피드백도 매번 주지 않고 아이들이 네 번째 대답을 할 때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피드백을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제의 조건을 바꾸자 테스트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성장형 아이들이 고정형 아이들을 압도한 것이다. 두 그룹의 아이들은 모두 충분한 연습을 했으며 당시 테스트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던 것을 상기해 볼 때 매우 의아한 결과였다. 연구진은 연구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패턴이 있음을 알아냈다. 바로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받고 난 후 두 그룹의 아이들의 반응이 달랐던 것이다. 틀렸어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성장형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고정형 아이들은 피드백 내용을 별로 수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 기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테스트가 끝난 후에 문제를 푸는데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 질문하자 고정형 아이들의 절반이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라고 대답한 반면 성장형 아이들 중에는 그렇게 대답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내가 열심히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문제가 연습할 때보다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큰 소리로 말해도 좋다고 했다. 그랬더니 성장형 아이들은 절반 이상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나도 그만큼 열심히 해야 해 또는 침착하게 풀어보자 와 같이 자신의 사기를 높이는 말을 했다. 하지만 고정형 아이들은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특히 실패를 경험했을 때 성장형 아이들은 나는 지금 충분히 집중을 못하고 있어 라고 이른바 자기 관찰적인 셀프 모니터링 말을 한 반면 고정형 아이들은 에이 포기할래 라는 말을 자주 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컬럼비아 대학의 제니퍼 맹글스 교수팀은 학생들을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룹, 고정형과 지능은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그룹, 성장형으로 나눈 다음 간단한 지식 테스트를 하며 바로 정답 유무를 알려주었다. 호주의 수도는 어디인가와 같이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간단한 지식 테스트였다. 그런데 뇌파 측정 결과 틀렸다라는 피드백을 받으면 고정형 학생들은 뇌 앞부분에서 자아의 위협을 느낄 때 나오는 P3알파파가 크게 발생했고 성장형 학생들은 정보를 확보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과 관련된 뇌파가 크게 발생했다. 결국 고정형 아이들과 성장형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바로 정체성이 달랐던 것이다. 고정형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한정짓는다. 성공을 했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의 존재에 결함이 있다고 느끼고 결국 자아의 위협을 느끼며 정체성의 위기가 오게 된다. 실패의 순간에는 뇌의 활동이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데 활용되지 못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어 새로운 전략을 과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성장형 아이들은 자신을 한계짓지 않고 실패를 더 큰 자아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이 아이들은 역경을 맞아도 정체성의 위기를 겪지 않으며 자기가 성장하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장애물로 생각한다. 그래서 도전을 주저하지 않고 피드백을 발판으로 새로운 전략을 과감히 구사한다. 이 아이들은 한마디로 시수를 가슴에 품고 있다. 시수는 핀란드어로 배짱과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했을 만한 상황에서도 계속 싸우는 능력, 그리고 이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뜻이다. 성장형 아이들은 시수라는 비수를 항상 갖고 다니기에 결국 원하는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고바야시는 성장형 사고방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괴짜 경제학의 저자인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에게 내가 먹을 수 있는 핫도그의 한계 자체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당시 최고 기록인 25개를 넘기는 26개를 목표로 연습에 돌입했겠지만 그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핫도그의 개수 자체를 한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만 집중하고 탐구했던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핫도그를 통째로 입에 밀어넣어 먹은 다음 물을 꿀꺽 마시는 식으로 훈련했다. 기존의 세계기록 보유자도 그렇게 훈련했고 이 훈련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실패율이 가장 낮은 훈련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고바야시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하여 빵과 소시지를 따로 먹는 것이 효율적이며 빵을 물에 담갔다가 짜서 먹는 게 낫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신을 한계 안에 가두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마른 체구의 한 일본 청년은 이렇게 해서 세계를 제패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고방식, 즉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일까? 고정형과 성장형이라는 경향은 숙명일까? 정체성의 형성. 세상에는 아주 단단한 것이 세 가지 있다. 강철,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자기 인식, 즉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지를 대변한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 라는 말이다. 아마 독자들 중에도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한다. 1. 타고나는 경향이 크다. 2. 잘 변하지 않는다. 3. 만약 변한다 할지라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2010년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학교란 무엇인가의 6부 칭찬의 역효과 편을 보면 흥미로운 기억력 테스트가 나온다. 한 그룹의 아이들은 기억력 테스트를 받는 도중 이런 말을 듣는다. 와, 너 정말 똑똑하다. 땡땡이는 머리가 좋구나. 선생님은 이렇게 칭찬을 했다. 그리고 잠깐 일이 있어 7분 정도 나갔다 올 테니 기억나는 대로 계속 칠판에 답을 적으라고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가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커닝을 하기 시작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의 캐럴 드웩 교수는 이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이 똑똑하다거나 천재라고 칭찬해주면 실패를 할 경우 당신은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을 굴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해준 사람이 다시 와서는 아, 지금 보니 그렇게 천재는 아니었구나. 넌 보통이네. 라고 말을 한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바로 그러한 압박이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의 재능을 칭찬할 경우 그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험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들은 심지어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똑똑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그룹의 아이들도 기억력 테스트 전에 칭찬을 받았지만 칭찬의 내용이 달랐다. 땡땡이는 잠깐인데도 노력을 많이 했구나. 차분하게 하더니 어려운 것도 잘 맞췄네. 흥미롭게도 이런 칭찬을 들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리를 비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커닝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타고난 것보다 노력에 대해서, 결과보다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받자 자신들도 스스로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커닝을 해서 높은 점수를 얻어 좋은 결과를 받으려 하기보다
정직하게 문제를 열심히 푸는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또한 노력에 대한 칭찬은 문제가 어렵거나 답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실제로 이후에 이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풀도록 했을 때 참 똑똑하구나 라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쉬운 문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고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쯤 되면 많은 독자들이 눈치챘겠지만 이 실험은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이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 캐럴 드웩 교수는 특히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칭찬이나 훈계 방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의 3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1. 정체성은 타고나지 않을 수 있다. 2. 정체성은 변할 수 있다. 3. 정체성의 변화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정체성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사람의 정체성은 외부 환경, 즉 부모와 문화 혹은 특정 상황에 따라 충분히, 그것도 급속도로 달라질 수 있다.